접신소녀와 계룡산도사, 무속의 세계에 관하여 제4편 신을 봤다. 은정이 상담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소문이 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자신이 정말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어느 날 밤 다시 그 꿈이 찾아왔다. 연밭에 서 있는 하얀 옷의 여인.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이제 준비가 되었느냐? 무엇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 말이다. 나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 은정은 한참을 생각했다. 지난 한 달간의 경험이 떠올랐다. 사람들의 고통, 그들의 눈물,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제 방식으로요. 여인이 미소 지었다. 내 방식이라.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제가 굿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굿은 형식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돕는 마음이지. 다음 날 아침 은정은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신을 받기로 했어요. 박봉녀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 잘 결정했다. 하지만 네가 말한 대로 내 방식으로 하는 거다. 할머니도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 방식만 고집할 이유가 뭐 있겠니?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지 어떤 방식으로 돕느냐가 아니야. 할머니는 은정을 데리고 연꽃굿당의 신당으로 갔다. 여러 신상들이 모셔진 곳이었다. 여기서 간단한 의식만 하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 신을 받는 의식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할머니가 향을 피우고 간단한 기도를 올렸다. 은정은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은정아,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여라. 그 순간 은정은 따뜻한 기운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차가웠던 몸이 금세 따뜻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이제 됐다. 할머니가 말했다. 이게 다예요? 그래, 이게 다야. 복잡한 의식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진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은정은 뭔가 허무한 기분이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일이 이렇게 단순할 줄은. 할머니, 전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달라지는 건 없어. 다만 내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야. 그날 오후 은정은 보자기에 돼지고기와 과일을 싸서 장경보를 만나러 갔다. 굿당에서 제를 지낸 후 나누어 먹는 음식들이었다. 장 선생님, 이거 함께 드셔요. 연천봉 아래의 작은 컨테이너 앞에서 은정이 보자기를 풀어 보였다. 삶은 돼지고기, 사과, 배, 감 등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다. 아, 이렇게 좋은 걸 가져오셨네요. 잠깐만요. 장경보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항아리를 꺼내왔다. 작년 봄에 직접 소나무의 햇순을 따서 담근 송엽차 알코올이 생겨서 송엽주라고도 해요. 오늘같이 특별한 날에 마시려고 아껴뒀거든요. 송엽주요? 우와, 직접 담그셨어요? 네, 산에 사니까 재료는 얼마든지 있어요. 두 사람은 컨테이너 앞 평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기 시작했다. 은정은 그에게 신을 받은 이야기를 했다. 축하드려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겠네요. 장경보가 송엽주를 작은 잔에 따라 주었다. 연한 초록빛이 도는 투명한 술이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소량이 은은하게. 1년 동안 정성껏 우려낸 거예요. 그런데 은정씨, 궁금한 게 있어요. 돼지고기 한 점을 안주 삼아 먹으며 장경보가 물었다. 뭔가요? 장 선생님은 철학을 공부하셨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무속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장경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처음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철학과 무속은 다른 거라고.
하지만 청어 노인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뭐요? 진리는 하나인데 표현 방식이 다른 것뿐이라는 걸요. 장경보는 송엽주 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인도 철학을 공부했어요. 베다, 우파니샤드, 불교 경전, 온갖 경전을 다 읽었죠. 하지만 그게 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었어요. 사과 한 조각을 먹으며 은정이 물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장경보가 술잔을 비우고 다시 따르며 계속 말했다. 인도 철학에서 말하는 고통의 원인은 무명, 즉 무지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무속에서는 어떻게 말하나요? 업복? 아니면 한? 맞아요.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얘기예요. 인간의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는 거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듣는 관점이었지만 설득력이 있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해결 방법이에요. 장경보가 계속 말했다. 인도 철학에서는 개인의 깨달음을 강조해요. 명상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치는 거죠. 하지만 한국의 무속은 어때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정확해요. 그래서 굿을 하잖아요. 혼자 명상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은정은 감탄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럼 제가 하는 상담은요? 둘 다의 장점을 가진 거죠. 개인적인 깨달음과 관계적인 치유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장 선생의 말에 은정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 단순히 전통 무속을 현대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동서양의 지혜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였다. 송엽주가 돌면서 분위기가 한층 깊어졌다. 장경보의 얼굴에 살짝 취기가 돌았다. 은정씨, 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예요? 신이라는 존재는 정말 있는 건가요? 돼지고기를 안주로 하며 은정이 생각했다. 술이 들어가니 더 솔직한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았다. 글쎄요. 있다고 해야 할까요? 없다고 해야 할까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느끼는 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신인지 아니면 제 마음속에 다른 뭔가인지는 모르겠어요. 장경보가 송엽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인도 철학에서는 그걸 아트만이라고 해요. 개인의 영혼이죠. 그런데 그 아트만이 브라만, 즉 우주 정신과 하나라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만나는 신도 혹시 은정씨 자신의 가장 깊은 부분일지도 모르죠. 신이라고 부르든 아트만이라고 부르든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술이 더 돌면서 대화는 더욱 철학적으로 변해갔다. 그런데 장 선생님은 왜 인도 철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은정이 감을 깎아주며 물었다. 대학 때 우연히 읽은 책 때문이었어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장경보가 쓴 웃음을 지었다. 15억 빚을 지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가짜 자아로 살았던 거죠. 가짜 자아요? 성공한 사업가, 돈 많은 사람,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제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다 무너지고 나니 진짜 제가 보이더라고요. 은정이 송엽주를 한 잔 더 받으며 깊이 공감했다. 저도 그래요. 경영학과 졸업하고 대기업 취직하는 게 진짜 제 꿈인 줄 알았는데. 그럼 지금의 은정씨가 진짜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제다운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웃었다. 술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훨씬 솔직한 대화가 이어졌다. 장 선생님,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15억이라는 빚을 어떻게 견뎌요? 전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장경보가 배 한 조각을 먹으며 잠시 생각했다. 처음에는 정말 끔찍했어요. 죽고 싶었고요. 하지만 청어 노인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뭐요? 빚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걸요. 은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뜻이에요? 돈도 빚도 성공도 실패도 다 일시적인 거예요. 진짜 나는 그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송엽주가 거의 떨어져갈 무렵 두 사람의 대화는 정점에 달했다. 은정 씨는 미래를 어떻게 보세요? 미래요? 글쎄요.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죠. 계획보다는 흘러가는 대로. 맞아요. 저도 이제는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어차피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꿈은 있잖아요. 장경보가 마지막 남은 수를 따르며 말했다. 꿈이라기보다는 소망이랄까요? 제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받은 고통과 깨달음을 나누고 싶어요.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다. 그럼 우리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요. 네, 좋아요. 해가 지면서 컨테이너 주변이 어둑해졌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환해진 기분이었다. 며칠 후 은정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다. 얼굴에는 깊은 회의와 피로가 어려 있었다. 혹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상담실에 앉은 교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이런 곳에 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저는 서양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이성과 논리를 중요시하죠. 그런데 지금 무당, 아니 상담사를 찾아온 거잖아요. 은정은 웃었다.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리를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뿐이에요. 교수가 놀란 눈으로 은정을 바라봤다. 저는 10년간 철학을 가르쳤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헤겔. 모든 철학자들의 이론을 알고 있죠. 교수가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제 삶은 엉망이에요. 결혼도 실패했고 학생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이론은 아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은정은 장경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과 체험으로 아는 지식의 차이. 교수님, 혹시 동양 철학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죠. 신비주의적이고. 그럼 이런 건 어떠세요? 서양 철학의 이성과 동양 철학의 직관을 함께 사용하는 거요. 교수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요? 은정은 청어 노인과 장 선생에게서 배운 것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말했다. 서양 철학은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잖아요.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좋죠. 하지만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다른 방법이요? 받아들이고 흘러가는 거예요.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교수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은정은 잠시 생각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교수님은 결혼 생활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분석하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의사소통 부족, 가치관 차이, 성격 불일치. 그럼 그걸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토론하고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죠.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서양식 접근법이에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논리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수가 진지하게 물었다. 일단 분석하는 걸 멈추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며 판단하지 말고 같은 자리에서 함께 고민하는 거죠. 교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해결책이 될까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해결책은 저절로 나타나요. 은정의 말에 교수는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다. 신기하네요. 제가 10년간 고민했던 문제를 이렇게 단순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실천하는 게 더 어려워요. 상담이 끝난 후 교수가 말했다. 정말 고마웠어요.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뭘 해드린 건 없는데요. 아니에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셨어요.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보완할 수 있다는. 교수가 돌아간 후 은정은 뿌듯했다. 자신도 모르게 철학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다. 장경보와의 대화가 도움이 되었구나. 할머니가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다. 잘했다. 저 사람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더라. 할머니, 제가 신을 받고 나서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더 확신이 서요. 예전에는 제가 맞는 말을 하는지 불안했는데 그게 신의 힘이야. 확신을 주는 거지. 그날 저녁 은정은 장경보를 찾아갔다. 오늘의 상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대단하네요. 벌써 철학적 상담을 하시는군요. 장 선생님 덕분이에요.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을 연결하는 관점을 배웠잖아요. 장경보가 웃었다. 그런데 알고 계세요? 오늘 은정 씨가 한 상담이 정말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런가요? 서양의 심리치료와 동양의 명상을 결합한 거예요. 게다가 한국 무속의 공감과 치유까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치료법이에요. 은정은 자신이 한 일이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다.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한 건데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거니까. 며칠 후 세 사람은 다시 연천봉에서 만났다. 장경보가 가져온 인절미를 나누어 먹으며 청어노인과 대화했다. 은정이가 신을 받았다고 들었다. 네, 며칠 전에. 어떤 기분이냐? 확신이 생겼어요. 제가 하는 일이 옳다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신의 역할이다. 확신을 주는 것이지. 할아버지,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제가 철학적 상담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전통 무속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노인이 웃었다. 전통이란 무엇이냐? 옛날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전통이냐? 은정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진정한 전통은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다. 형식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계속 말했다. 무속의 정신은 무엇이냐?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든 상관없다. 그럼 제가 철학을 공부하고 적용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것이다. 지혜는 어디서 오든 지혜다. 청어 노인의 말에 은정은 안도했다. 장경보가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인도 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한국의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듯이 은정 씨가 철학을 배운다고 해서 무속을 저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풍부해지는 거죠. 은정이 덧붙였다. 맞다. 강물이 여러 지류를 만나면서 더 커지듯이 지혜도 여러 전통을 만나면서 더 깊어진다. 노인의 비유에 두 사람 모두 깊이 공감했다. 그날 이후 은정의 상담은 한층 더 깊어졌다. 찾아오는 사람들도 다양해졌다. 단순히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왔다.
기업 임원,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 고학력자들도 많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은정과 대화하고 나면 모두 만족하며 돌아갔다. 무당인 줄 알았는데 철학자네요. 상담받고 나니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이런 상담은 처음이에요. 종교도 아니고 심리치료도 아니고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은정이 하는 일을 새로운 형태의 치유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은정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 대학의 상담센터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다. 저희가 듣기로는 새로운 형태의 상담을 하신다고. 혹시 저희 센터에서 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정은 깜짝 놀랐다. 저는 정식 자격증도 없는데요. 자격증보다 중요한 건 실력이죠. 이미 소문이 많이 났어요. 은정은 망설였다. 대학에서 강의라니. 하지만 청어 노인의 말이 떠올랐다. 지혜는 나누어야 더 커진다. 좋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